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 한다면 쉰이라는 나이는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일 겁니다. 좀 가쁘게 앞만 보며 더하고 채우는데 온 힘을 쏟았던 전반부를 지나 비로소 덜어내고 깊어지며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문장들을 써 내려갈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삶의 지혜가 쌓여 가장 여유로워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마음은 종종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평생을 북적이는 인연 속에 살아왔음에도 문득 시끄러운 파티가 끝난 텅 빈 방처럼 외딴 섬처럼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더하는 법은 배웠지만 어느 나이에 이르면 진정한 지혜는 현명하게 덜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저녁 마음이 내키지 않는 약속에 나가 몇 시간이고 가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이드 미러에 비친 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휴대폰은 수많은 단체 대화방의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리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이 무너지는 날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선뜻 전화를 걸 수 있는 이름 앞에서는 몇 번이고 망설여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만남이 즐거움이 아닌 숙제처럼 느껴지고 의무적인 안부 연락이 마음의 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는 돌처럼 굳어지고 숨은 얕아지며 마음의 에너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방전되어 갑니다. 마치 내 발에 맞지 않는 멋진 구두를 억지로 신고 걷는 듯한 불편함. 그것이 50살 무렵 우리를 찾아오는 관계의 무게일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거절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나둘 정리하다 결국 명절날 텅 빈 집처럼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이런 고민 결코 당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더 깊은 나를 만나기 위한 지혜로운 성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계의 양을 늘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사회라는 낯선 숲에서 나의 지도를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애썼죠. 하지만 쉰이라는 인생의 중턱에 올라서면 우리 영혼은 다른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양이 아닌 질,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입니다. 한정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쓰고 싶다는 영혼의 간절한 외침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느끼는 그 혼란과 공허함은 삶의 실패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더없이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 깊은 관계의 고민에 대해 오래전 부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가장 아끼는 제자 아난다가 찾아와 물었죠. 스승님, 인생이라는 이 험난한 길을 가는 데 있어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길의 절반쯤은 차지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좋은 친구는 이 길의 절반이 아니다. 좋은 친구는 이 길의 전부이니라.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더 맑은 길로 이끌어주는 관계야말로 우리 삶의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깊은 통찰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어줄 좋은 인연, 즉 좋은 도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내 마음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는 어떻게 현명하게 작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먼 나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부처님과
천년의 시간을 넘어 대화라도 하든 멋진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우정, 둘째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한 우정, 그리고 마지막은 상대의 훌륭한 성품, 그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덕의 우정입니다. 쉰 이전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이익의 관계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즐거움의 관계에 많은 시간을 썼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세 번째 우정, 즉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함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덕의 우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동서양의 지혜를 종합해 저는 50살의 인간관계를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의 정원이라면 어떤 관계는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처럼 든든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관계는 봄날의 벚꽃처럼 잠시 피었다 지지만 아름다운 기쁨을 주죠. 하지만 어떤 관계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너무 많은 관심과 물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담쟁이 덩굴처럼 조용히 자라나 어느새 내 마음의 벽을 온통 뒤덮고 숨 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잡초처럼 나의 소중한 시간과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50살의 지혜로운 정원사는 더 이상 정원을 무조건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데 애쓰지 않습니다.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에 꼭 필요한 햇빛과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압니다. 때로는 무성한 잡초를 솎아내고 병든 가지를 쳐내야만 남아있는 소중한 꽃과 나무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는 자연의 순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쉰에 이르러 우리가 배워야 할 관계의 지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분 중에 수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살 초반의 수연님은 누구보다 바쁘고 발이 넓은 분이셨죠. 주말마다 동창회, 산악회, 각종 경조사로 스케줄이 빽빽했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연님을 인매광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그분의 밝은 미소 뒤에 짙게 드리운 피로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님이 텅 빈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꼭 뷔페 같아요. 접시 위엔 산더미처럼 음식이 가득한데 막상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건 하나도 없는 느낌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보다 외로웠던 겁니다. 관계가 즐거움이 아닌 일이 되어버렸고 마음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죠. 수연님의 전환점은 아주 사소하고 고요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참석한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이유 모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수연님은 처음으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휴대폰도 꺼둔 채 먼지 쌓인 낡은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20대 시절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단 한 명의 친구와 밤새 웃고 떠들던 사진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꾸밈 없는 자신의 진짜 미소를 보며 지금 자신에게는 저 미소가 없다는 사실을 아프게 깨달았죠. 그 고요한 밤의 침묵이 지난 수십 년간 들었던 그 어떤 소음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정원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십수년을 이어온 모임에 빠지겠다고 말하기까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거절의 문자를 보내고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그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 이러다 정말 혼자가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수연님은 거창한 관계 끊기 대신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단체 대화방 몇 개를 조용히 나왔습니다. 의무감으로 가던 주말 모임 대신 마음이 통하는 오랜 친구 단 한 명과 동네 찻집에서 2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텅 비어버릴 줄 알았던 시간에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나를 위한 여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안정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죠. 얼마 전 만난 수연님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로 자신의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연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2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수연은 마음의 정원지도 그리기입니다. 이 시간은 관계의 점수를 매기거나 옥석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정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조용한 시간에 노트를 한 권 펼쳐보세요. 종이 한가운데에 나라고 쓰고 큰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내 주변 인물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원 주변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에 내 마음 상태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람은 조금 먼 곳에 배치해 보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솔직함과 자기 연민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도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니 이안함이나 죄책감 없이 내 마음이 느끼는 그대로를 그려보세요. 2번째 수련은 고마운 마음으로 가지치기입니다. 정리란 차갑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 정중하게 거리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지도에서 멀리 배치된 관계가 있다면 이제 부드러운 거절을 연습해 볼 차례입니다. 억지로 변명거리를 찾기보다 솔직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해서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라고 말해보는 것이죠. 큰 모임 대신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만 1대1로 차 한 잔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고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한 형태로 바꾸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을 스스로 존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50살의 인간관계라는 깊고 고요한 숲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50 넘어 얻는 진짜 지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느냐를 아는 것임을 말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수백 개의 이름이 적힌 연락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원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주는 깊은 관계 몇몇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당신의 마음의 정원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정원을 북적이는 시장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를 닮은 꽃 몇 송이, 든든한 나무 한 그루가 따스한 햇살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꾸어 나가시면 됩니다. 정원사의 기쁨은 완벽한 정원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정원을 돌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디 불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솎아낼 용기를 내시길, 소중한 것에 아낌없이 물을 줄 지혜를 발견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정성껏 가꾼 그 아름다운 정원 안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 한다면 50이라는 나이는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일 겁니다. 좀 가쁘게 앞만 보며 더하고 채우는데 온 힘을 쏟았던 전반부를 지나 비로소 덜어내고 깊어지며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문장들을 써 내려갈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삶의 지혜가 쌓여 가장 여유로워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마음은 종종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평생을 북적이는 인연 속에 살아왔음에도 문득 시끄러운 파티가 끝난 텅 빈 방처럼 외딴 섬처럼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더하는 법은 배웠지만 어느 나이에 이르면 진정한 지혜는 현명하게 덜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저녁 마음이 내키지 않는 약속에 나가 몇 시간이고 가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이드 미러에 비친 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휴대폰은 수많은 단체 대화방의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리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이 무너지는 날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선뜻 전화를 걸 수 있는 이름 앞에서는 몇 번이고 망설여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만남이 즐거움이 아닌 숙제처럼 느껴지고 의무적인 안부 연락이 마음의 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는 돌처럼 굳어지고 숨은 얕아지며 마음의 에너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방전되어 갑니다. 마치 내 발에 맞지 않는 멋진 구두를 억지로 신고 걷는 듯한 불편함. 그것이 50살 무렵 우리를 찾아오는 관계의 무게일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거절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하나둘 정리하다 결국 명절날 텅 빈 집처럼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이런 고민 결코 당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더 깊은 나를 만나기 위한 지혜로운 성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계의 양을 늘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사회라는 낯선 숲에서 나의 지도를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했었죠. 하지만 쉰이라는 인생의 중턱에 올라서면 우리 영혼은 다른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양이 아닌 질,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입니다. 한정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쓰고 싶다는 영혼의 간절한 외침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느끼는 그 혼란과 공허함은 삶의 실패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더없이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 깊은 관계의 고민에 대해 오래전 부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가장 아끼는 제자 아난다가 찾아와 물었죠. 스승님, 인생이라는 이 험난한 길을 가는 데 있어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길의 절반쯤은 차지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좋은 친구는 이 길의 절반이 아니다. 좋은 친구는 이 길의 전부이니라.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더 맑은 길로 이끌어주는 관계야말로 우리 삶의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깊은 통찰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어줄 좋은 인연, 즉 좋은 도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내 마음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는 어떻게 현명하게 작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먼 나라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부처님과 천년의 시간을 넘어 대화라도 하듯 멋진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우정, 둘째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한 우정, 그리고 마지막은 상대의 훌륭한 성품, 그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덕의 우정입니다. 쉰 이전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이익의 관계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즐거움의 관계에 많은 시간을 썼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세 번째 우정, 즉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함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덕의 우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동서양의 지혜를 종합해 저는 50살의 인간관계를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의 정원이라면 어떤 관계는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처럼 든든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관계는 봄날의 벚꽃처럼 잠시 피었다 지지만 아름다운 기쁨을 주죠. 하지만 어떤 관계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너무 많은 관심과 물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담쟁이 덩굴처럼 조용히 자라나 어느새 내 마음의 벽을 온통 뒤덮고 숨 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잡초처럼 나의 소중한 시간과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50살의 지혜로운 정원사는 더 이상 정원을 무조건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데 애쓰지 않습니다.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에 꼭 필요한 햇빛과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압니다. 때로는 무성한 잡초를 솎아내고 병든 가지를 쳐내야만 남아있는 소중한 꽃과 나무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는 자연의 순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쉰에 이르러 우리가 배워야 할 관계의 지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분 중에 수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살 초반의 수연님은 누구보다 바쁘고 발이 넓은 분이셨죠. 주말마다 동창회, 산악회, 각종 경조사로 스케줄이 빽빽했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연님의 인매광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그분의 밝은 미소 뒤에 짙게 드리운 피로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님이 텅 빈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꼭 뷔페 같아요. 접시 위엔 산더미처럼 음식이 가득한데 막상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건 하나도 없는 느낌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보다 외로웠던 겁니다. 관계가 즐거움이 아닌 일이 되어버렸고 마음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죠. 수연님의 전환점은 아주 사소하고 고요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참석한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이유 모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수연님은 처음으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휴대폰도 꺼둔 채 먼지 쌓인 낡은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20대 시절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단 한 명의 친구와 밤새 웃고 떠들던 사진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꾸밈없는 자신의 진짜 미소를 보며 지금 자신에게는 저 미소가 없다는 사실을 아프게 깨달았죠. 그 고요한 밤의 침묵이 지난 수십 년간 들었던 그 어떤 소음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정원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십수년을 이어온 모임에 빠지겠다고 말하기까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거절의 문자를 보내고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그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쩌지? 이러다 정말 혼자가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수연님은 거창한 관계 끊기 대신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단체 대화방 몇 개를 조용히 나왔습니다. 의무감으로 가던 주말 모임 대신 마음이 통하는 오랜 친구 단 한 명과 동네
찻집에서 2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죠.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텅 비어버릴 줄 알았던 시간에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나를 위한 여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안정감과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죠. 얼마 전 만난 수연님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로 자신의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연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2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수연은 마음의 정원지도 그리기입니다. 이 시간은 관계의 점수를 매기거나 옥석을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정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조용한 시간에 노트를 한 권 펼쳐보세요. 종이 한가운데에 나라고 쓰고 큰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내 주변 인물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원 주변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에 내 마음 상태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람은 조금 먼 곳에 배치해 보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솔직함과 자기 연민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도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니 이안함이나 죄책감 없이 내 마음이 느끼는 그대로를 그려보세요. 2번째 수련은 고마운 마음으로 가지치기입니다. 정리란 차갑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 정중하게 거리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지도에서 멀리 배치된 관계가 있다면 이제 부드러운 거절을 연습해 볼 차례입니다. 억지로 변명거리를 찾기보다 솔직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해서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라고 말해보는 것이죠. 큰 모임 대신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만 1대1로 차 한 잔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고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한 형태로 바꾸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을 스스로 존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50살의 인간관계라는 깊고 고요한 숲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50 넘어 얻는 진짜 지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느냐를 아는 것임을 말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수백 개의 이름이 적힌 연락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원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주는 깊은 관계 몇몇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당신의 마음의 정원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정원을 북적이는 시장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를 닮은 꽃 몇 송이, 든든한 나무 한 그루가 따스한 햇살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꾸어 나가시면 됩니다. 정원사의 기쁨은 완벽한 정원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정원을 돌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디 불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솎아낼 용기를 내시길, 소중한 것에 아낌없이 물을 줄 지혜를 발견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정성껏 가꾼 그 아름다운 정원 안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